대표님이 이 로지의 소속사 거기에 대표님이 나와서 인터뷰한 게 있었어요. 네네. 흥미로운 주제니까 잘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대표님이 했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뭐라고 했냐면 그 처음에 1만 팔로워 가기 전까지 제 동생도 네네네. 그 릴스를 하나 올렸는데 네. 그거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사람들이. 팔로워도 거의 2만 5천 명 정도로. 인스타그램이 사실 네. 이제 10대나 뭐 40, 50 세대보다는 20, 30, 뭐 MZ 세대라고 하죠, 요즘에는. 네네. 네, SNS 그런 플랫폼인데요. 네네. 그 인기의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2030이 들어가지 않고 40에 들어가는데 네, 40에 들어가는데 네. 뭐 한 아니 2030일 때부터 근데 시작하셨으니까. 30일 때부터 시작했겠죠. 그죠. 네,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약간의 관종기 같은 것들은 좀 있고 이게 심한 사람이 있고 막 이런데 그래서 그렇게 좀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과 약간 또 이런 단어 좀 그렇긴 하지만 남의 인생이나 남의 거에 관심을 좀 가지고 싶어하는 약간의 관음증 같은 게 잘 접목이 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인스타그램 이전에도 그런 것들은 항상 채널이 있어 왔잖아요. 그렇죠, 뭐 싸이월드. 싸이월드부터 싸이월드 때 있었던 그런 어떤 셀럽 느낌의 이런 사람들이 지금의 또 인스타그램에 있는 그죠, 것처럼 그죠. 이거는 어떤 채널이건 계속 있어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로 몰리는 거고 지금 핫한 이유를 보면은 비주얼적으로 드러내기에 너무 좋은 거죠. 사진, 그러니까 글 중심에서 사진과 영상 중심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뭐 해시태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심사로 연결이 되고 또는 인스타그램 자체에서도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잘 맞을 것 같아 서로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사로 연결이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컨텐츠를 계속 보이면 이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또 인스타그램만의 특징이 2030 또는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의 어떤 여행 컨텐츠를 어디에 올리냐 이런 것들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어디에 올릴 것 같으세요? 여행 콘텐츠요? 네네네. 내가 어디 여행 갔다 온다? 네, 인스타그램에 그렇죠, 인스타그램에 조금 올리겠죠. 아무래도 올릴 것 실제로 같아요. 그렇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고 검색도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하고 근데 이게 또 그런 이유가 약간 이 썸네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약간 네네. 이게 사진첩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뭐 똑같은 컨텐츠를 뭐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올리면 내가 그거를 다시 막 추억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내가 뭐 한 1년 전에 갔다 온 것도 그냥 조금만 내리면 그때 이랬었지 이런 것들을 좀 유행을 타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런 관종기도 있고 막 이런 분들이 막 열심히 했는데 팔로워가 늘었어. 맞아요, 근데 맞아요. 하다 보면 어떤 채널이건 마찬가지잖아요. 뭐 틱톡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내가 뭔가 사람이 모이면 금전적인 그런 이익이 조금씩 생겨나거든요. 협찬을 받는다거나 공부해 보실래요 이렇게 연락이 온다거나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또 재미를 들이다 보면 더 열심히 하게 되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건 아무래도 돈. 그렇죠. 이런 인스타그램이 그 유튜브처럼 네. 그냥 자체에서 수익은 아직 낼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팔로워가 모이면 여러 가지 이익들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금전적인 이익들이. 맞아요. 인스타그램은 되게 좀 개방형. 그렇죠. 이거는 외국에서 먼저 유행을 했고 우리나라가 좀 더 늦게 유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잘 못하더라도 그죠. 그냥 사진만 보고도 좋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심지어 약간 어색하지만 번역이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외국 친구들과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채널인 것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황 캡틴이라고 불러주는 네네네. 저는 브랜딩에 네, 왜냐면 저는 네, 밖에서도 그렇게 불리고요.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황규진이 아니라 황캡틴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우리 황 캡틴님이랑 인스타그램이 왜 2030에게 특히나 인기가 많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약간의 관음증과 약간의 그런 관심 받고 싶은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게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작가님은 이제 인스타그램 시조새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직접 운영하신 대표 계정은 무엇이 있는지 네, 잠깐 네, 네. 소개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인스타그램을 뭐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인스타그램을 우연찮게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0년 12월 3일에 처음으로 업로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어떤 계정 운영하고 계시냐 그랬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황캡틴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25,000 팔로워가 되고요. 그리고 그것과 또 다르게 약간 커뮤니티 계정처럼 한국에 또는 서울에 예쁜 사진들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계정이 있는데 서울 언더바 코리아라는 계정이 있어요. 그게 한 17만 팔로워에서 18만 팔로워 정도 사이 정도 되는 계정이 또 하나 있고 뭐 소소하게는 먹스타그램 계정도 한 3,800 팔로워 정도 있나? 그렇게 있고 황 캡틴님을 보니까 네네. 진정한 덕업일치, 네, 그러니까요. 진정한 덕업일치의 사례가 무엇인지. 실제로 제가 예전에 어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느 한 분야에
10년 동안 미치면 거기에 전문가가 될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딱 10년, 10년 그러네요. 돼갔잖아요. 네. 그리고 강의를 시작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저는 마케터 출신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강의를 여러 군데 하고 있고 또 뭐 책도 나름 아직도 잘 팔리고 있고 그럼. 황 캡틴님의 네. 계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네. 방문을 해보시면 네. 더 꿀팁들도 이 책 말고도 이제 더 네네네. 꿀팁들도 얻으실 수가 있고 팔로우까지 해주시면 아유, 너무 감사하죠.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네네. 때문에 한번 저희 황규진 작가님의 인스타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인스타그램을 성장시키기가 조금 어. 어려울잖아요. 왜냐면 너무 레드오션이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네네, 네네.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 사실 마케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쵸, 그쵸. 이러한 레드오션 속에서 분명히 이제 음. 성공하는 계정들은 네네. 존재하잖아요. 그럼요. 이런 레드오션 속에서 이런 성장한 이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조금 음, 같이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행복할 것이라는 네. 약간 풍경, 네. 네, 여행 쪽이라고 보는 게 그렇죠. 맞아요. 여행, 네네네. 풍경, 네. 여행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해요. 네. 일단 책에서는 뭐 약간 이런 이모티콘 같은 걸 쓰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도 네. 프로필에 이모티콘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네. 게시물도 3,000개 정도 올라왔고 되게 프로필이 잘 되어 있죠. 음.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계정을 알고는 있었는데 네네. 어떻게 또 알다 보니까 저랑 페이스북에서 아는 대표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더라고요. 실제로 잘 되고 있고 뭐 성과도 많이 나고 있는 그런 계정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조금 의견을 좀 네, 말씀드려 말씀해 볼게요. 주세요. 네네. 일단 제 생각에는 약간 이름을 조금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행복할 것을 여행 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름을 잘 지은 것 같고 네. 프로필도 약간 여기 이렇게 스토리도 활용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네. 여기 이런 식으로 여행 제보 방법 그쵸,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계정은 네네. 이제 저기도 그 카테고리에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음. 커뮤니티 계정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아 여기요? 그쵸, 아,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런 커뮤니티 계정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먼저 만든 게 그 서울 코리아 계정이에요. 소름 돋았어요. 아, 진짜로 우리나라에 그런 계정이 없었고, 어. 다른 나라에는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는 막 이렇게 나라마다 있고 도시마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없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청 앞에 있는 호텔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봐야지 해서 만든 게 서울 언더바 코리아라는 계정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이 여행 쪽에서 가장 유명한 커뮤니티 여행에 미치다 있었잖아요. 알죠. 그게 이제 페이스북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여미보다 팔로워 더 많았던 계정이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이런 계정들이 그렇게 여미나 이런 계정처럼 커뮤니티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제보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제보를 받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죠, 그죠. 그 얘기는 해주지가 이따가 않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이런 계정의 형태는 커뮤니티 계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약간 여행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 직원들이 다 여행을 가서 다닐 수는 없죠. 네. 찍을 수가 없으니까. 물론 약간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미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직원들이 직접 가서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의뢰가 오면 직접 가서 찍어서 올리는 것들도 분명히 생기긴 하는데 모든 컨텐츠를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보를 받아서 운영이 되는 그런 계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정이 특별히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계정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수급도 되게 중요한데 수급이야 당연히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어떤 거를 궁금해할 건가 그다음에 이 타이밍에 뭐를 올려야 사람들이 반응을 할 건가 큐레이션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큐레이션을 잘했으니까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로지 계정을 네네. 저희가 좀 준비해봤는데 네.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이 로지뿐만 생겼더라고요. 아니고 네네.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만 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쵸, 그쵸. 브라질에서도 맞아요, 되게 맞아요. 폴로 엄청 많은 리아켄가? 아무튼 네네네네. 그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 그 버추얼 인플루언서 분도 네. 팔로워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네네. 사실 이거의 시작은 저희가 또 알고 있잖아요. 음. 누군지. 아담? 그 세대세요? 여기서 또 살짝 들킬 그 세대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제가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저도. 네, 요즘 좀 가장 핫한 버추얼 인플루언서 같아요. 이 로지가. 네네네. 왜냐면은 저도 막 신문 이런 데서도 많이 보고 뭐 연예인들이 같이 로지랑 찍은 사진 이런 것도 뭐 있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CF도 또 네, 찍고. CF도 막. 근데 로지가 특별히 좀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뭔지 조금 작가님이랑 같이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네네. 사실은
이분을 이제 이렇게 리스트에 넣을지는 몰랐었고 근데 한 몇 주 전에 오, 실제로 그 장례원 아나운서가 네네. 네이버에서 라디오를 운영하거든요. 라디오 네네. DJ 하시는데 네네. 거기에 대표님이 이 로지의 소속사 오. 사이더스 스튜디오 X인가? 거기에 대표님이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한 게 있었어요. 네네. 흥미로운 주제니까 오. 잘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대표님 했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뭐라고 했냐면 그 처음에 1만 팔로워 가기 전까지 가상 인간인 거를 밝히질 않았대요. 진짜요? 어. 오. 그래서 왜 그랬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대표님한테 대표님이 인스타그램에서는 흔히 말하는 10K 10,000명이 넘어야 인플루언서로 치는데 가상 인간인 걸 밝혀버리면 그거 약간 이슈로 돼서 내가 이 계정이 아니면 이 사람이 그쵸? 와, 이 네. 인간이 그렇게 이슈화 되는 게 싫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요? 10,000명을 그냥 우선은 그 전까지는 밝히지 않고 하고 그리고 12,000명 됐을 땐가 여기에 나온 나는 가상 인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밝혔나 봐요. 그런 타이밍에 진땡 라이프 그 보험에서 그 나왔는데 저도 사실은 그걸 보고 되게 긴가민가 했어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저 가짜야. 가짜라고 말하면 안 되나? 버추얼이야. 버추얼이야. 가상 그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설마 그러고 찾아봤는데 진짜인 거예요. 그래갖고 되게 신기했었고 그런 전략이 좀 통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 아까 약간 이질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일부러 이질적으로 한대요. 약간 그 그러니까 불쾌한 솔직히 말하면 기술적으로는 정말 사람 같게 할 수도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 같은 회사에 또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셋이는 그거 찍었거든요. 볼보 광고. 거기에 이제 이 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같이 나가는데 거기는 좀 더 크게 나와요. 네네. 좀 멀리서 춤추는 걸로 나오는데 완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약간 클로즈업해서 나오는데 오히려 되게 좀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의도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너무 사람처럼 보이는 거가 우리는 가상 인간, 버추얼 인플루언서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거나 초창기였으니까 제일 첫 번째로 시도 그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좀 약간 유명해진 건 어쨌든 초반에 시작한 버추얼 인플루언서였고 근데 그게 기술력이 좋았고 네, 그래서 되지 않았나. 그리고 뭐 회사에서 잘 뒷받침을 해줬나?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여기가 연예 기획사잖아요. 사이더스. 그쵸.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쨌든 연예 사업이라는 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되고 맞아요. 이제 연예 이런 그런 업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게 약간 전복이 잘 되지 않았을까? 확실히 이 로지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정말 이것이 바로 인스타그래머다 하는 느낌? 이것이 바로 트렌디다 하는 느낌이 확 드는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정말 그냥 진짜 말 안 하면은 그냥 연예인 계정 같죠. 인플루언서 분들도 뭔가 참고하기에 좋은 맞아요. 레퍼런스로 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레퍼런스 하기에 사진 스타일이나 뭐 한국 사람이 됐든 아니면 외국인들도 많이 팔로우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좋아할 만한 이 얼굴을 잘 만들지 않았나? 맞아요. 약간 동양적이면서 맞아요. 매력적이게 그거를 잘 한 것 같아요. 막 엄청 정석적인 미인 라인 그쵸. 하지만 뭔가 얼굴에 흠은 없는 그런 느낌? 얼굴은 엄청 작으면서도 네네 맞아요. 약간 동양적이면서 매력적인 거를 잘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도 이제 로지의 계정이 뭔가 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대표님의 전략이 저는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엔 밝히지 않았다.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처음 안 사실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제 밝히면서 약간 이슈가 됐는데 맞아요. 어떤 그런 타이밍에 CF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신기해하고 그래서 물리지 않았을까. 그런 타이밍도 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셀럽 느낌이잖아요. 팔로워 숫자로 봤을 때. 네, 맞아요. 근데 팔로우가 4,500명이나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로지도 마팔하면서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하는 친구가 마팔 사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0명 되기 전까지는 자기도 마팔을 통해서 늘리지 않았나. 역시 작가님이 말해준 전략이 여기 또 나와 있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렇잖아요. 나를 다 모르니까. 10,000명까지는 아무도 날 모르는데 그러니까 찾아다니면서 소통을 하면서 키우고 그리고 이제 10,000명이 되고 나서 이슈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 해주겠죠? 지금 안 해주겠죠? 역시 윙잇에도 프로필에 이모티콘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마케터다 보니까 광고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윙잇 광고를 저는 많이 되게 보셨어요? 많이 봤어요. 네네네.
여기저기 채널도 많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또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되게 많다 보니까 네네. 사실 이런 윙잇 같은 브랜드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그쵸, 되게. 그쵸. 또 시기적으로 제 책이 나온 지가 거의 한 2년은 다 돼가는 것 같은데, 1년 반, 2년 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사실은 윙잇이 잘 되고 있었고, 그럼 그 사이에 또 코로나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맞아요. 약간 간편식 이런 거를 판매하는 곳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쁜 옷을 입어도 어디 여행 같은 데도 막 네네. 돌아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먹스타그램이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이제 제 잘못된 책에 정보인- 사례로 나오는 네, 거다. 사례로 나오는데 네네. 네, 그거를 사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책에 나왔을 때 당시는 그 약간 지금이랑 느낌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달랐던 것 같고 그때는 그 컨텐츠 자체도 좀 더 낡은 느낌이 있었고 거기에 대표님이 직접 나와서 라이브 방송을 막 되게 자주 하고 막 이랬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더 성장해야 될 초창기니까. 그랬었고 이제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제품들이 있으면 이게 사진도 찍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뭐 내부에서도 찍겠지만 아예 그냥 인플루언서들을 한 3,400명을 섭외를 했대요. 사진 잘 찍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분들한테 이제 뭐 협찬을 해준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게 하고 그거를 상세 페이지에 넣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막 이렇게 자기 거에도 올리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400명인데 이거를 한 사람당 정말 10,000명만 쳐도 그럼 그 사람들의 팔로워 다 합치면은 한 400만 명, 50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주요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지금 사실은 그때에 비해서 너무 많이 성장을 해서 지금 뭐 매출도 막 무슨 뭐 제가 보니까 제 책에만 해도 한 14억 얘기할 때는 지금 한 175억 막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은 그때 그런 전략이랑은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광고도 사실 많이 돌리기도 네네네.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PC 버전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도 그 모바일 버전에 가면 그 위에 점 3개를 누르면 계정 정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 이제 어떤 브랜드에서 그 마케터시잖아요. 네네. 그 광고도 많이 보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광고를 돌리고 있는지가 다 나와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광고를 실제로 돌리고 있는 컨텐츠들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좀 파악을 해보는 방법도 있는데 저도 가서 봤더니 정말 많이 돌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광고를 너무 많이 지금은 이제 어떤 이 인스타그램 어떤 컨텐츠를 이렇게 하는 느낌보다는 광고를 좀 많이 돌리기도 하고 예전에 인플루언서 그런 약간 뭐 몇만 명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막 유튜버에 막 뭐 힙합 막 이런 되게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막 섭외하기도 하고 TV에 CF도 나오고 천우희님이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은 너무 커진 회사가 아닌가 좀 전략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그 초기에는 아무래도 그 네네. 대표님께서 뭐 직접 소통을 하고 약간 네네. 이런 그러니까요. 방식으로 맞아요. 네. 성장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그리고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이 윙잇이라는 해시태그를 찾아보면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브랜드가 됐든 뭐 이제 저도 개인이지만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사람으로서 강사잖아요. 저의 황캡틴 황규진이라는 해시태그가 한 14,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제 수강생들이 쓰는 해시태그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윙잇 같은 경우도 팔로워가 그래 13만 9천이지만 더 중요한 건 해시태그일 수도 있어요. 해시태그. 왜냐면 컨텐츠들이 이만큼 쌓인 거니까. 여기에 게시물이 6,300개면 6,300개를 뺀 거 나머지는 다 소비자들이 올려준 거니까. 근데 그게 한 4만 5천 개가 되는 거예요. 대충 계산해도 한 4만 개는 윙잇이 아닌 다른 어떤 뭐 협찬도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 3, 4만 개를 고객들이 올려준 거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설계가 됐으니까 지금 성장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에 사례랑 그리고 이제 작가님의 책을 참고해 보면은 인스타그램을 이제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네네.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작가님이 이것만은 정말 단 한 개, 네네.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혹시 뭐가 제가 있을지. 이제 그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마케터 출신이 아니고 네. 그런 쪽을 뭐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공부를 하고 있는 스타일인데 그리고 저는 뭐 이런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기도 하지만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이런 개인적으로 강의를 많이 해요. 컨설팅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제일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미 고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집중을 해서 이분들과 인스타그램에서 관계를 맺을 생각을 하면 그게 되게 좋은데 이분들을 내 인스타그램에 끌어와야지 이분들이 우리를 홍보하게 만들어줘야지를 놓치고 자꾸 인스타그램 가서 다른 분들 찾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잠재 고객을 찾아내니까 그런 것도 맞는데 지금 이미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이미 내 고객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더 집중을 하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케팅 배우는 선생님이 계신데 선생님께서 한 사람 뒤에 100명 있다고 생각하고 하라고 이러나 그래서 저도 막 컨설팅 같은 데 가면 막 한 3시간, 4시간을 막 완전 다 이렇게 내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을 통해서 또 연결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지금 있는 고객한테 제일 집중하는 게 그분들이 우리 게 너무 좋았어.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약간 흔적을 남기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고 수집하고 그런 것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해시태그를 쓰고 있는데도 그것도 가서 좋아요도 안 누르고 관계도 안 맺고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은 집토끼를 잘 그쵸, 지켜야 된다. 한마디로 그 단어 좋네. 일단은 집토끼를 잘 이렇게 잘 해놓고 그쵸. 산토끼를 잡으러 가야 된다. 그리고 집토끼가 그렇죠. 토끼가 되게 번식력이 강하잖아요. 엄청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토끼가 나가서 이렇게 딱 번식하게끔 그런 어떤 집토끼를 설계를 키워서 산토끼를 데려오게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네네네. 제가 실제로 네네. 아는 대표님 중에 대구에서 카페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 이름 말해도 되나? 스위트핸드라고요. 그럼요. 들으셨죠, 대구 분들? 대구에 동성로에 있는 스위트핸드라는 카페예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팔로워가 3,7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게시물이 한 1,200개고 네네. 그런데 스위트핸드라고 이제 예를 들면 검색을 해보면 네. 이 해시태그가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중요하게 말했던 네, 그렇죠. 해시태그. 해시태그 숫자를 보면 그쵸. 6,000, 7,000개 될 거예요. 그러면 1,000개를 빼면 여기도 한 5,000개 그쵸. 이상이 다 고객들의 후기고 그다음에 그 고객들과 되게 이 소통이 잘 되니까 또 카페가 예쁘고 또 이렇게 약간 이제 마케터님처럼 약간 젊으신 예쁘신 여성분들이 많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찍어서 올리는 컨텐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표님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시거든요. 그런 예쁜 사진들을 고객이랑 이제 소통을 하니까 좀 저희 계정에 올려도 될까요? 이러면 흔쾌하게 그렇게 해서 콘텐츠도 쉽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정말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그런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뭐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는데 이 인스타그램을 키워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시작을 그럼 뭐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지. 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고 컨설팅도 하고 아니면 어떨 때는 막 뭐 한 2달짜리 과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의 나에 대한 자아 성찰이 들어가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야 되지? 그래서 그런 거를 진짜 실제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꼭 브랜드를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개인 계정을 키우신 분들도 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내가 과연 어떤 거를 좋아하고 좋아해야 많이 하니까 많이 해야 또 많이 찍고 맞아요. 막 내가 책스타그램 계정을 하고 싶은데 책을 안 읽는 사람이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저 얼마 전에 이런 과정에 있으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꽃 같은 걸 좋아하신대요. 그다음에 약간 인테리어 이런 걸 좋아하고 그런데 그 인스타그램에서 먹는 게 잘 되니까 음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한 몇 개월 만에 5,000 팔로워까지 만들었어요. 댓글도 막 100개, 200씩 달려요. 되게 잘 돼요. 그래서 도시락을 100개를 딱 만들고 나니까 이제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멈춰놨어요. 그래서 아깝네요. 아이디가 무슨 키친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은 그랬어요. 책을 100권 읽는 거 해도 될 것 같다. 이 사람의 팬이 생겼거든요. 영화를 100편 본 거를 올려도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키친이란 거에 갇혀 있으니까 아이디를 바꾸고 싶다 그래서 무슨 스타일로 바꿨어요. 이분도 아이디 말해도 되나? 똘스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똘스 키친이었는데 저한테 그거 딱 받고 나서 너무 이제 약간 뭔가 이렇게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거를 바꾸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올리고 싶은 걸 올리고 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내가 싫어하는 걸 억지로 하서는 이게 오래 갈 수 없어서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좀 그렇게 좀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소통할 분들도 그런 사람이 연결이 될 테니까 그래서 컨셉을 좀 어느 정도 정하시고 그래서 너무 또 좁게 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부터 약간 한 이 정도로 시작을 해서 시작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 이 프로필의 세팅 우리 아까 뭐 이제 좀 이따 얘기할 뭐 활동명이나 점 아이디나 아니면 뭐 아까 소개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을까. 로지도 4,000명 찾아다녔는데 여러분들 저도 팔로잉이 한 5,000 몇백 명 돼요. 찾아다녀야 돼요. 내가 유명하지 않으면. 당장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진짜 중요하기 지금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함을 이길 수도 있는 것도 없거든요. 제가 아는 작가분 중에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기업에 서포터즈로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팔로워가 10,000명 안 된다고 한 5,000명인 거예요. 팔로워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네. 카메라도 있었는데 카메라를 또 막 마침 또 잃어버렸대요. 아이고. 그래서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진짜 한 3년, 4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올렸대요. 아, 주말까지. 저는 주말에는 쉬는데 그리고 주말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 잘 나가는 계정들을 다 분석을 했고 막 여행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을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3년, 4년 됐는데 팔로워가 몇 명 됐을까요? 한 2만 명? 10만 명이 넘었어요. 10만 명이 넘었어요. 와. 그래서 그렇게 꾸준함도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네. 꾸준함과 그리고 자기가 이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그쵸. 그런 원동력이 되는 맞아요. 관심사. 꾸준히 해야 되는데 내가 싫어하는 책을 그죠. 계속 읽을 수 없는 것처럼. 네네.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네. 이게 또 책에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네네네. 만약에 이 책에는 뭐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 네네. 있으니까 이 책을 더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책에 없는 내용을 조금 나눠보려고 맞아요. 해요. 책이 없어요. 이게. 네. 왜냐면 안타깝게. 2022년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 최신 인스타 업데이트 버전에서 조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특이사항이 있을까? 작가님께서 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조금 공유해 주시면은 네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대부분 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릴스죠. 릴스가 제일 핫하고 중요하지 않나. 사실은 이 릴스가 나오기 전에 틱톡이 나오기 전에 새로 영상 컨텐츠로 약간 먼저 접근한 거는 사실은 인스타그램이었어요. IGTV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목표를 잘못 잡았어요. 유튜브로 잡았거든요. 인스타그램이 유튜브에 대응하려고 유튜브를 잡겠다 그래서 IGTV를 만들었는데 조금 어려웠고 그리고 유튜브는 긴 영상이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긴 영상을 잘 안 보는 느낌을 이제 받았겠죠. 그리고 세로로만 올리고 있었는데 그게 약간 안 통하다고 생각했는지 이제 가로로 올리게끔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틱톡이 나왔고 틱톡은 그냥 계속 세로로 밀었죠. 좀 더 짧은 영상 막 15초, 막 30초. 근데 이제 틱톡이 성장하면서 4년 만에 막 10억 명이 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유튜브가 아니라 틱톡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틱톡을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틱톡이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아시겠지만 마케터로서 아시겠지만 그 지금은 메타로 바뀐 페이스북에서도 그런 걸 만들었었어요. 저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바로 망해갖고 아예 그냥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었는데 그냥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 되겠다. 그냥 인스타그램에 넣어야겠다 한 거죠. 왜냐면 10억 명의 사용자가 이미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그거를 이제 유저들도 내가 팔로워를 어디에 가입하면 새로 해야 되는데 내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틱톡처럼 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성공하지 않았나. 사실 제 동생도 네네네. 팔로워가 원래 한 6천 명, 사실 6천 명도 적은 건 아닌데 그쵸. 그게 계속 조금 몇 년 동안 유지됐었는데 그 릴스를 하나 올렸는데 네. 그거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조회수가 거의 150만? 조회수가 150만 회 정도고 네네. 그래서 동생 팔로워도 거의 2만 5천 명 정도로 어떤 영상이었는데요? 그 동생이 그냥 수영장에서 노는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네네. 갑자기 진짜 한 일주일 만에 6천 명에서 2만 5천 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부럽기도 하고 네네네. 솔직히 조금 부럽기도 그럼 하고 같은 컨셉의 그런 비슷한 영상을 꾸준히 올려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동생도 그래서 막 자꾸 저한테 막 사진 찍어달라 하고 뭐 올릴 때 막 물어보고 네네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 분석을 해본 거죠. 근데 릴스는 이제 피드랑 다르게 네네. 조금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냥 이렇게 추천으로 뜨니까. 네. 추천으로 들어가면 되게 많이 뜨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누가 올리는 건지도 모르는데 영상이 좋으면 그냥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고 그쵸. 좀 영상이 괜찮다 싶었는데 들어가 보면 또 괜찮아. 그러면 팔로우를 하게 될 그쵸. 여지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 제 주위 사람들한테도 이거 언니 동생 아니야? 하면서 이거 언니 동생 같은데 이렇게 연락도 오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릴스를 그러면은 조금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좀 좋을까? 저도 이제 고민을 한 거죠. 나도 릴스를 좀 올려볼까?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고민만 하다가 네네. 아직 못 올렸거든요. 네. 아직 못 올려가지고 그래서 뭐 좀 좋은 팁들이 있을까? 요즘에는 막 되게 다양하게 뭔가 틱톡처럼 네네. 틱톡에서 많이 가져오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쵸. 네. 틱톡에서 좀 유행했던 게를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사진을 막 엮어서 릴스로 만드시기도 하고 약간 네네네.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뭔가 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팁을 있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는 영상을 이제
좀 안 찍어보신 분들은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또 사실 영상을 잘 안 했던 사람이고 그냥 사진 위주로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었던 사람인데 이제 릴스가 생기면서 저도 영상을 막 이제 더 많이 찍고 더 많이 편집도 해보고 막 이러는데 여전히 저도 제가 나오는 거는 좀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그냥 뭐 다른 걸로 아니면 아이들을 찍는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편집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요즘에 스마트폰 앱에 보면 제가 쓰는 것들이 캡컷, 비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내가 직접 편집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 영상 템플릿들이 있어요. 유행하는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진을 넣거나 영상을 넣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인스타그램 릴스에도 템플릿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행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우선은 쉽게 따라하는 방법. 그 다음에 틱톡에서 뭐 가져온다 말씀하신데 실제로 저는 릴스와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강사지만 틱톡도 저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틱톡을 하고 있고 틱톡을 보다 보면 약간 이 트렌드가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연령대가 더 낮으니까. 그쵸.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틱톡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한 2주 정도 지나면 인스타그램에서 릴스에서 유행을 해요. 그래서 내가 릴스를 잘하고 싶다면 틱톡을 많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끼가 있다면 나를 드러내는 게 좋고 근데 그게 또 없으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나오는 것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고 쑥스럽고 그런 분들은 약간 뭐 정보성 콘텐츠를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전에는 인스타그램이 그냥 개인의 일상을 공유하고 뭐 이렇게 아니면 사진 작가들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유튜버나 뭐 틱토커나 뭐 인스타그래머처럼 약간 크리에이터 느낌을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도 약간 컨셉을 가지고 꾸준하게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되게 이제 유명한 그 유튜버이신 신사임당님 물론 이제 신사임당님 이게 채널이 바뀌었지만 주원규 PD님 주원규님 말씀대로 네. 제가 이제 그분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제 컨텐츠 뭐 유튜버가 됐든 뭐가 이게 영상 컨텐츠가 잘 되려면 4개가 들어가야 된대요. 4개요? 적겠습니다. 네, 적으세요. 저도 항상 적고 다니는데 네. 공감, 정보, 재미, 흥미래요. 그 중에 2개 이상은 나와야 된다. 4개가 다 나오면 제일 좋지만 근데 그쵸. 신사임당님이 그쵸? 신사임당 채널이 아니니까 주원규 PD님께서 자기는 재미있고 흥미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서 약간 정보를 주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공감을 좀 주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살짝 뭐 이렇게 좀 재미를 주려고 노력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나서는 게 힘들다. 그러면 내가 아는 것들 중에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아는 꿀팁을 남들한테 알려주는 컨텐츠를 찍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성장이 돼요, 실제로. 이게 이제 영상을 좀 쉽게 찍는 법을 제가 이제 공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팔로우한 분들은 이런 거를 원한다는 거 이제 딱 느껴지죠. 이렇게 하면 되게 쉽게 찍어지네? 되게 예쁘네? 뭐 이런 것들?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쌓이면 좀 이제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작가님 말씀을 약간 좀 정리해보자면은 네네네. 자기가 공유할 수 있는 거를 동영상으로 공유하면은 좀 릴스를 활용하기에 좋다. 네네. 그러니까 내가 끼가 있으면 그렇게 가면 되는데 그런 게 없으신 분들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거를 좀 이렇게 뭔가 공유하는 건데 이제 뭐 유튜브처럼 길게 찍을 수는 없으니까 짧게 뭐 30초, 뭐 1분 미만으로 이렇게 영상들을 만들어내면 그런 것들이 반응이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팔로워로 유입이 많이 된다. 당장 릴스를 시작해봐야 돼요.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스타를 하시는 분 아니면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좀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은 해주시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인스타그램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그러니까 뭐 20, 30대 여성만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10대 또는 40대도 한 2위까지 올라왔고 그다음에 전 세계 1위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는 소셜 미디어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나를 표현하기에 가장 좋으면서 쉬우면서 트렌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시태그를 통해서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이 알아서 좀 내 관심사에 따라서 추천을 해주니까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팔로워가 늘 수는 없어요. 그쵸. 우리 뭐 다 아는 뭐 예를 들면 뭐 백종원 씨가 유튜브 시작하자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죠? 뭐 신세경 씨가 유튜브 시작하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죠? 인스타그램이라는 어떤 디지털 세상에서 뭔가 나랑
관심사가 맞는 그런 온라인 친구를 찾는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늘려가면 좋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꾸준함. 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본질에 맞춰서 그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음. 좀 더 초점을 가지고 네네네. 사실 저희가 친구를 사귀면서 친구가 많이 없다고 조급해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음. 조금 꾸준하게 그런 관계를 실제로 맺어가면서 네네. 하시면은 좀 오래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그게 같아요. 또 이제 고객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100명에 그냥 한 번 왔다 가는 음. 신규 고객보다는 이제 한 명의 충성 고객이 더 좀 도움이 될 때가 있는 법이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네. 또 2부 영상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2부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